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제일 성적 못할 부류의 인간은 사람 차별하는 인간이라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싫어진 순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아니, 우리 엄마보다 더 엄마같이 대해주셔서 시집살이가 고되지는 않겠구나 안심을 하고 시어머님에 대한 인상이 그닥 나쁘지는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제가 결혼 날짜를 앞에 두고 한참 분주할 때는 시댁도 장사 시작할 계획으로 바쁠 때였거든요. 시아버님 사업이 하강세로 내려가자 시어머님이 시아버지께 사업을 하시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가구단지의 한쪽 귀퉁이에 식당을 내실 생각에 시어머님 사촌이 하시는 시장통 숯불 돼지갈비집에서 일을 배우고 계실 무렵이 바로 제가 결혼 날짜를 앞에 두고 있을 때였어요. 때는 추석 명절, 시댁에 추석을 끼고 대대적인 행사가 있어 친척들이 다 모이는 날 저도 인사를 드릴 겸 갔다가 싸움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버님이 여기다가 밝히기 좀 부끄러운 유통사업으로 장사를 하시면서 그 덕에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사신 거 거들먹거리느라 숯불 돼지갈비집에서 일하는 직원 아줌마들 흉을 보시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아휴, 잠시도 입을 가만히 안 두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해. 무식해서 심이라고는 수도밖에 없는 옆에 애들. 근데 시장통이 따로 없는 건 정말 못 견디겠더라니까. 목청껏 고래고래 왁타지껄 어선하고 쌍스럽고 천박해서 정말. 그 말씀에 숯불 돼지갈비집 운영하시는 시사촌 외삼촌. 누나, 내 사업장 욕하는 거 듣기 참 그러네. 그렇게 욕할 거면 관둬요. 누가 나오라고 했나?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 사모님 소리 듣던 당신 자신이 배운 거 없이 무식한 사람들하고 같이 엉켜서 불판 갈아 끼우는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하시는데 정말 제 얼굴이 다 붉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시장 가서 팔아줘라. 그리고 시장통 가서 물건값 깎는 짓 같은 거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시는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시어머님의 그 가짜는 말씀에 외삼촌은 누나, 남들이 들면 웃어요. 누나가 유식하면 얼마나 유식하다고. 나 이날까지 누나 신문 한 장 읽는 거 못 봤슈.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날 당신이 유식하면 얼마나 유식해서 그런 소리 하시나 싶은 마음도 들고 말씀을 너무 함부로 하시고 없는 사람들 깔보는 것 같은 말투도 싫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분 간의 구성이 오가는데 그리고 누나가 듣고선 사모님 소리 까놓고 말해서 누나가 그렇게 주렁주렁 치자 하고 살 수 있는 거? 돈이 그렇게 준 거지. 누나가 유식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외삼촌이 이렇게 흥분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시외삼촌 당신이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 때려치우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중국집 배달부로 일을 시작한 그런 열등감도 작용했을 겁니다. 얘가 왜 이래? 누가 지한테 뭘 했나? 왜 선불 맞은 멧돼지처럼 팡팡 뛰어? 나 유식하다는 게 아니라 수준 차이가 나는 걸 말하는 거고 급 차이를 말하는 거라고. 급이요? 무슨 급이요? 노름에서 쓰는 급이요?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어서 몸 써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우습게 보지 말아요. 왜 깔봐요? 그렇게 다시 말문을 여신 시외삼촌 말을 촌산유시였습니다. 저분이 중학교 2학년 배우다가 때려치운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줌마들이 누구들처럼 부동산 투기를 하냐, 땅 투기를 하냐, 정치가들처럼 더러운 이권 노름을 하냐, 아니면 사업하다 망해서 남의 돈 떼어먹고 달아나길 하냐, 수긋하게 순진하게 시간당 10,000원 받아가며 콩나물 1,000원어치 두부 안모 1,000원, 700원 중국산 두부, 이렇게 양심껏 소박하게 사먹는 사람들이다. 법만큼 쓰고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10,000원 빌리면 다음날 11,000원 갚아가면서 양심껏 열심히 사는 우리 아줌마들 왜 깔보냐고 따지시는데 정말 물개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그 당시 속으로 이렇게 흥분했던 건 저희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소녀 가장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 친구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그런 게 있어서일 거예요. 저는 유복하게 자랐거든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제 친구 집 많이 도와주었고 저는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저는 유복하게 자라면서도 없는 제 친구 생각해서 친구와 비슷하게 검소하게 생활했지요. 예를 들면 핸드폰은 기본 5년은 너끈히 사용한달까요? 제 부모님은 이 시대에 보기 드물게 따스한 분들이세요. 두 분 다 유복한 가정에서 별탈 없이 자라셨고요. 우리 엄마의 말에 의하면 우리 부모님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 되새길 수 있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이로 죽음 아니면 결혼을 달라 해서 오늘에 이르신 분들이십니다. 왜 로미오와 줄리엣이냐고요? 구독자님들, 서대문구 부가현동의 가구 거리 아시죠? 우리 조부모님, 외 조부모님 모두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신데요. 여기가 사방 안 통하는 데 없는 동네고 교통이 편리해서 아현동에 장착을 하셨대요. 좁은 지역의 사람들은 넘쳐나니 당연히 시장 먼저 들어서고 인구 밀도가 높으니 결혼과 관련된 사업이 서왕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여기가 가구와 웨딩타운이 많은 거래요. 근데 우리 조부모님과 외 조부모님이 공교롭게도 길 하나 바로 건너서 마주보고 있으면서 아침에 눈 뜨고 봐서 서로 째려보고 저녁에 가게 문 닫을 때도 서로 잡아먹을 거라고 하는 그야말로 제대로 경쟁자 집안이셨답니다. 북에서 내려오신 피난민들 악착 같은 거 아시죠? 그런 양가에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사람을 하셨으니 그 반대가 오죽하셨겠나요? 뻥치기기 좋아하시는 우리 엄마 말에 의하면 사랑의 서약을 손가락 깨물면서 혈서까지 쓰셨고 그걸 양가 어른들께 보여드려서 결국 허락을 받아내신 거래요. 그러나 워낙에 악이 없는 뻥치기 좋아하시는 우리 엄마 말이니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제 부모님들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냐 하면요. 사업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살림해주시러 집에 오시는 도우미 선생님이 좀 핑계가 많은 분이세요. 맨날 지각하시는데 지각하시는 핑계가 늘 넘쳐요. 시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 작은 아들이 축구하다가 다리가 접질러서 병원에 있다가 왔다. 시어머님이 쓰러지셨다 등등 레퍼토리가 맨날 이런데 두 분 다 말씀 한마디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한날 여보, 지금 시계 봤어? 8시 45분이야, 8시 45분. 이 아줌마 우리 집에 출근한 3년간 정시 8시에 오는 꼴을 봤으면 내가 성을 꼴가로 가러? 라고 하시고는 대꾸 없이 신문만 보시는 아버지가 얄미워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은 기어이 한마디 할 거야. 여태 못한 거 다 할 거야. 그제서야 아버지가 펄쩍 뛰시더라고요. 여보, 아무 소리 마. 그 아줌마 정신이 정신이겠어? 아들이 축구 뛰다가 다리가 접질렀다는데 그리고 그 아줌마 그 고상하고 많이 배운 아줌마가 남의 집 도우미 다닐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 남편 사업 망해 넘어져서 나온 거라잖아. 당신한테 그런 일 일어나지 말란 법 없잖아. 되도록 얼굴 째푸르지 마. 웃고 살자고. 아무 소리 마. 대화에서 보셨듯 우리 아버지도 엄마도 그리 까다로운 분들이 아니세요. 당신들이 힘겹게 결혼을 하셔서 그런지 그저 딸년들이 좋다고 데려오는 사윗감이 있으면 덮어놓기로 좋아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이시지요. 엄마 말에 의하면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아주 절망적이고도 애절한 연애를 하신 분들답게요. 그래서 제 위에 언니도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꿉놀이 하면서 신랑각시 하던 엄마 친구 아들하고 했어요. 아우, 우리 형부인 재곤이 오빠 아무도 못 말리 굴 때리는 장난꾸러기인 거 이야기하려면 책 서너 권은 쉽게 쓰지만 제 사연과 그닥 상관없으니 패스하겠어요. 어쨌든 결혼은 당연히 양가 축복 속에 했습니다. 그 다음 제 차례. 남편과는 제가 운전면허 따고 나서 연수 한 달 받고 처음으로 흔들서 시내로 차 끌고 나가서 홍익대에서 난전으로 장사하는 자판대로 차로 돌진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 무슨 남자가 그렇게 운동신경이 없어요? 차가 돌진해 오면 피할 생각은 않고 뭐하니. 덩치가 190cm 키에 80은 넘어 보이는 몸무게를 가진 남자가 인형 같은 거 늘어놓고 파는 자판에 서서 넋을 빼고 그 인형을 들여다보고 있고 싶을까 싶은 한심한 마음은 이 남자랑 두어 번 데이트하면서 생겼지만
당신은 서로 너무 놀라서 연락처 주고받고 보험 처리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덩치에 안 맞게 소심하고 뭐랄까 여성적인 면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마보이 기질도 보였고요. 오죽하면 사귀고 3년이 지나는 동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손잡는 것도 제가 먼저 했고 뽀뽀도 제가 먼저 했고 호텔 가잔 소리도 제가 먼저 했고 둘 다 30 넘었고 별 사람 없는 것 같으니 우리 결혼하자. 소리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가서 무난히 합격점을 받고 아니 좀 유난스럽게 반겨주시는 시어머님과 별 자기 의견이라고 없어 보이는 시아버지를 뵙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집에 인사를 왔어요. 그 일주 사이에 우리 집은 아버지가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소파가 대박이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친가, 외가, 양가가 다 가구점을 하셨고 우리 아버지도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아 가구점을 하셨는데 대학은 인테리어 학과를 나오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직접 디자인한 가구들로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보다 꽤 장사가 잘 되었고 많은 부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길 장사가 잘 된다, 돈 많은 집이다 수준에서 웬만한 중소기업까지 오르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저 결혼 전에 디자인하셨던 소파가 홈쇼핑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절개가 별로 없는 소파의 깔끔함, 그걸로 승부를 하신 겁니다. 가죽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싼데 절개가 별로 없으면서 소외피로 깔끔한 디자인으로 만든 고급 소파가 사람들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홈쇼핑에서 연신 맺은 행진을 이어나간 겁니다. 아시다시피 소파값 비싸잖아요. 돈 단위가 뭐 화장품 이런 거하고는 완전 틀린 거죠. 주위에서 다들 저 집은 부부가 다 그렇게 심성이 좋더니 하늘이 도우시네. 뭘 해도 되는 집 구석이야. 나는 축복을 받으며 우리는 그 대박을 감개무량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뭐든 좋게 해석하는 우리 엄마는 예, 네 신랑감이 우리 집하고 합이 맞나 보다. 어떻게 우리 집에 인사 오기 하루 전에 홈쇼핑에서 대박을 터뜨리냐. 그 꿈을 순전히 제 남자친구에게 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 저는 보고 나서 마음에 드네 안 드느나 마셔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눈에 뒤통수에 달려있다 해도 자식이 좋다고 데려오는 배우자감은 덮어놓고 좋아하자고 결심하신 부모님 앞에 체격도 훌륭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 남편은 오래도록 호구조사할 것도 없이 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다음 주에 양가 상견례가 이루어졌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상견례 전에는 우리 시아버지 사업이 부도 직전에 이른 겁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거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는 2달 전에 이미 법으로는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사업이 불안하니 얼마 되지 않는 재산 지키시라는 계산이셨겠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앞으로 살아갈 방안으로 숯불 돼지갈비집을 택한 거고 사촌가게에서 일을 배우신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평생 40년 가까이 이어오던 사업이 부도나는 걸 지켜봐야 하는 시아버님 마음은 지옥이었을 거고 이래저래 생각해서 양가 어머님들만 나오셔서 이루어진 상견례였어요. 우리 부모님은 예비사돈 댁 사정을 이미 들으셨던 터라 다 계획이 있게 나오신 거였고요. 사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 양해해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5살 많으니 언니라고 생각하시고 나이 더 먹은 입장이라 말하기가 편할 것 같네요. 네, 말씀하세요. 사돈, 지금 현재 사돈댁 사정이 긴급하게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필이면 저희가 하필 혼사를 앞두고 애아버지가 돈줄이 막혀서 우리 엄마는 그런 염려 아무것도 마시고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 우리가 현재 기대도 않던 홈쇼핑 사업이 왕왕 굴러가서 생각지도 않은 목돈이 생기고 있으니 우리가 다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결혼식부터 집, 혼수까지 모조리요. 그러니 혼사 뒤로 미루잔 말씀을 말아달라고요. 시어머님은 우리 엄마의 인품이라 할까 말씀하시는 태라고 해야 하나? 점잖음에 기가 눌리신 것 같더군요. 그런 사람들 있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자요. 지금 시댁과 남편과 완전히 남되고 나서 돌아보니 그때도 그런 게 작용했던 겁니다. 사돈,
그런 섭섭한 말씀 마세요. 사돈간이면 가족 아닙니까? 자식 나눠 가지면 그게 가족이지 달리 가족인가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염치가 있으신지 돈은 남편 자금이 풀리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거부터 계약금 걸어두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 대금부터 갚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다시 한번 우리 쪽에서 다 장만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사업만 어떻게 부도 막을 생각을 하시라고 달래시더군요. 벼르기도 낯짝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맨손으로 하는 혼사잖아요. 자금 곧 풀리니까 반드시 갚겠어요. 이 말은 약속입니다. 그저 지금 용통해 주시는 것만도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마음 편하시겠다면 네, 그렇게 하세요. 너무 제 의견만 내세우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네요. 속으로 얼마 전 시댁 가족 행사에서 뵀던 시어머니 모습과 달라서 조금 놀랐으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하신 분이 아니라서요. 그날 상견례 자리가 워낙에 화기애애하고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아서 막내로 잘한 티 내느라 저는 폰 들고 그 자리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이 없을 상견례 자리니까요. 당시 저는 SNS에 한참 재미 들린 때라서 SNS에 올리려고 촬영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도중에 엄마가 한번 뭐라고 하시더군요. 사돈어른 앞에서 내가 다 부끄럽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핸드폰으로 장난을 치고 있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애 이렇게 명랑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어머니 어려워서 절절 매는 애들보다야 이렇게 편하게 하는 애가 좋아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별 말씀 없으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시아버지 부도를 막아주셨습니다. 당신 딸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 들이우지 않게 해주고픈 마음이셨을 테지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왔단 소리, 혼인말 주고받자마자 시아버지 부도낸 며느리란 소리 듣게 하지 않으시려는 마음이요. 어쨌든 그날은 식사 마치고 디저트 먹을 때까지 분위기 좋았고 우리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어요. 결혼식을 하고 한참 집 꾸미고 출근하고 남편과 이것저것 서로 안 맞는 거 싸워가며 혹은 맞춰가며 남들 보내는 신혼처럼 저희도 그렇게 정신없이 신혼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님은 새로 오픈한 숯불갈비집에 모든 걸 거실 태세를 보이시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아버지 사업 부도는 막아냈더라도 위태위태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아버지께 기댈 건덕지는 없어 보였으니 시어머니 자신이 앞으로는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있으셨을 겁니다. 숯불갈비집을 낸 건물의 3층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는 교회인데 아무래도 교회를 안 나가는 것보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그 건물의 세대는 세입자로서 이득이면 이득이지 나쁠 거 없다는 계산에 시어머님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무교인 분이 웬일이냐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당신 아들, 즉 제 남편이 하는 말에 종교가 없는 것보다야 종교가 있는 게 심적으로 의지가 되고 좋잖냐. 기도가 나쁠 게 없다. 비로야 복이 오지. 라고 하시더군요. 말씀이야 맞지요. 내 자신을 위하는 기도든 타인을 위하는 기도든 기도를 쌓는 게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1층은 숯불갈비집, 2층은 인테리어 소품집하고 커피집, 3층은 작은 교회, 4층은 무슨 작은 IT 회사였는데 세입자들 모두 다가 그 교회를 나간다는 거 보고 우리 시어머님도 나가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뿐인 줄 아세요? 목사라는 사람이 소개해준 아줌마들을 직원으로 두셨는데 그중 한 아줌마는 정말 쟁반 하나 옮기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덜렁대기 선수더군요. 저런 사람을 목사가 소개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채용하시는 시어머님의 어리석음은 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웃긴 게 시어머님 새신자 등록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저를 들들 볶으시더군요. 같이 교회에 나가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저희 친정집이 불교예요. 저도 부처님 오신 날이나 절 행사에는 되도록 참석하는 쪽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절 마당과 대웅전의 그 고즈적한 분위기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그닥 신실하지 않지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가 불교였으니까 불교 집안인 거지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너는 참 취향도 독특해. 대머리 가진 남자가 좋냐? 우리 주 예수님 봐라. 인물도 훤하니 콧대도 오똑하고 머리칼, 아니 머리숱은 또 얼마나 다보룩하고 예쁘냐. 겉뿐이야?
곱슬곱슬하니 예술가 같잖아. 안 그래? 어머님, 사람 생긴 거 가지고 그러는 건 인격 모독이에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명시? 어려운 말 쓸 거 없어 쉬운 말로 해. 대학도 그저 그런 대학 나온 주제에. 시어머님이 여태와는 다른 이런 태도와 말로 나오신 게 아마 저희 친정 사업이 급격하게 위기를 맞아서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그 상태만 유지하셨어도 충분히 잘 먹고 사실 텐데 홈쇼핑이 대박이 나신 걸 기회로 삼아 사업 확장과 투자를 몇 군데 하신 거예요. 평생 가야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가구점 안에서 안족하게 살아오신 부모님. 자신이 디자인하고 만든 가구들 팔아가며 자족하게 사시다가 느닷없이 엄청난 행운이 따르자 무리를 하신 겁니다. 바로 역풍을 맞는 것처럼 무리하게 투자하신 외국 가구 브랜드가 폭망하자 덩달아 폭망하시면서 투자금을 한 푼도 못 건지시고 모두 자금이 다 그곳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완전히 도미노더군요. 그뿐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들 마음 같으신 줄로만 알고 사시던 착하신 우리 부모님은 세파에 시달리셔야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전혀 달라진 얼굴에 더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까지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안면을 싹 바꾸니? 엄마, 그런 말이 왜 있겠어요. 돈 앞에 부모 형제도 없다는 말이요. 세상에 이런 말 하는 거 생색내는 것 같고 치사하지만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허구한 날 손 벌려도 싫은 내색 해본 적이 있나? 제 친정이 완전히 흔들리고 망하는 징조가 보이니 제일 크게 변한 건 시어머님의 태도였습니다. 사람이 맞나 싶게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나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시더군요. 게다가 뭐라 딱히 트집 잡을 게 없으니 종교 가자고 걸고 넘어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들은 다들 온 가족이 가족석에 앉아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이건 뭐 남편이란 작자는 어디 가서 숨어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은당 아들 며느리라면 같이 모여서 오직 주 예수께 간절히 기도 올리며 시아버지의 무사한 일을 바라야 하는데 왜 며느리라는 건 대머리까지 남자한테 절을 올리러 다니질 않나? 뭐 이런 분위기이신 겁니다. 2층 인테리어 소품집은 도활절에 가족석에서 가족들끼리 떡을 나누어 먹고 2층 커피집 며느리는 시어머님 칠순을 교회에서 하면서 교인들에게 수제 쿠키하고 예쁜 볼펜 세트를 돌린다는 소리를 그 주 내내 걸쳐서 하시더니 급기야 갈비집 쉬는 날 이부자리를 깔고 누우시더군요. 시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전가를 받고 남편과 저는 부랴부랴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이마에 광목군을 들고 누워 계셨어요. 저 모습은 저 어릴 때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가 식구 누구에게 화가 나셨을 때 항의하는 걸 보이시기 위해 식사도 굶으시고 누워 계시던 그 모습과 똑 닮았더군요. 우리가 들어가 머리맡에 앉자 시어머니는 해구 서러운 팔자 하시면서 이불을 걷어내고 앉으시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예전에 80년대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처럼 주먹을 허공적으로 해서 휘두르시면서 게다가 질질 우시면서 찬송가를 부르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저상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을 발붙드사 내게 살아서 부해. 저는 도무지 어머님을 이해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깊은 신자로 변모하실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울기까지 할 거야 뭐 있고 아들 며느리가 당신 원하는 대로 교회에 출석 안 한다고 저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정말 사람 질리게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나 좋자고 교회 가자는 거냐? 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이 온단다. 멀리 볼 것도 없다. 니네 친정을 봐라. 붉으니까 폭삭망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혈압이 확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돈 망한 게 그렇게 신이 나서 저렇게 막말을 하셔야 하는 건가 싶어서 열이 받더군요. 시어머님은 저희가 위기에 처하자
누구보다 더 기운이 광풍을 하셔서 휘파람 불며 갈빗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심보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우리 친정하고 처벌진 사이도 아니고 오히려 있는 도움 없는 도움 받을 것 다 받고 도대체 뭐가 신이 나서 저러시는 건지요? 이를테면 세상에서 말하는 시기와 심술 그런 거였던 걸까요? 저는 그쯤에 주말이면 한 번씩 친정에 가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엄마는 정신이 획 나간 상태에서 빙판길을 걸으시다가 미끄러지셔서 다리를 접질리셔서 집에서 꼼짝을 못하고 계셨거든요. 우선 당장 모든 일처리며 급한 어음처리 같은 거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이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신혼을 시작한 아파트 값을 시어머님이 엄마한테 안 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아버님 부도를 막아준 것도 우리 아버지이셨으니까요. 한 찰로 4억을 만들어 건네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갈비집 시작하고 제 본가도 정신이 없지만 문종 땅 유산 받은 게 좀 있어요. 지난달에 문종 큰아버지들하고 돈을 나누셨나 보더라고요. 급한 어음 처리해드릴 겁니다. 우리 엄마는 당신들이 해드린 건 생각 안 하고 그저 고맙고 미안하단 말만 여인신 하시더라고요. 하도 그러셔서 제가 엄마 고맙다는 말 좀 그만해. 당연한 거야. 엄마가 우리 시댁에 해드린 거 생각해봐. 이거 사. 그래도 그게 안 그런 거야. 라고 고개도 못 드시고는 언니한테는 예, 니네 시엄마한테 말해라. 돈 해줄 필요 없다고. 감사하게도 이쪽 사돈이 해주신다는구나. 언니의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는 여고 1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보는 친구신데 참 이상한 게 핀 하나, 립스틱 하나 그런 거는 사돈 친구한테 못 뺏어와서 안달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큰 돈 도움 주려고 하실 때는 거절하시는지 모르겠더군요. 친구끼리는 통거래하는 게 아니야. 친구 있는다고. 그러니까 남인 사돈이 빌려주시는 건 받고 친한 친구인 사돈한테는 안 받겠다는 논리이신 건가 봐요. 멀리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날 저녁 남편과 바로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금방 내주실 줄 알았고 마음이 급했으니까요. 시어머님은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리 나는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우리 시어머님의 얇은 인성은 어느 정도 간파한 지 오래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실 줄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보고 마만 사돈 밑 빠진 독에 물로 붙자고 하는 거야. 이 덜 떨어진 사람아 정신 차려. 시어머님 생각은 그랬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당신 남편 사업이 어렵게 내리막길 건넨 거 직접 눈으로 보셨고 또 사촌 갈비집에서 이런 인간 군상 저런 인간 군상 지켜보니 그 아줌마들 중 몇 명은 다들 각자 장사하면서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망해 이렇게 남의 집 살이를 하는 신세로 전락하는 그걸 지켜보셨으니까 그 머릿속에는 삶은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각인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게 차려놓고 시작하니까 앞길이 훤할 것 같지.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야. 어머, 그게 무슨 소리세요? 무슨 동물을... 소심하고 마마보이 남편의 면모가 드러나더군요. 한 푼을 두 푼같이 아껴가며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 세상에 뭐? 멀쩡한 돈을 처가마한데 쑤셔 넣자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편과 나란히 앉아 듣고 있는 제 심정 같은 거는 일절 생각 없이요. 멀리 볼 것도 없어. 당장 니네 처가 봐라. 30억, 50억 한 방에 훅 가서 폭삭 망하잖아. 순식간이잖아. 어머님, 저희 친정이 망하지 않아 죄송하고요. 급한 어음만 막으면 별 무리 없을 겁니다. 그래. 뭐 망했다는 말에 네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너도 똑바로 들어. 네가 호적 파서 시집 왔으면 이 집 식구지 네 친정 식구가 아니란 말이다. 이 인간 같은 심정은 쳐다볼 수 없는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앉았으려니 우리 엄마의 인성과 비교되면서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할 말만 했어요. 신혼 초에 저의 친정 부모님이 얼마를 해주셨는지 모르니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요. 다만 신혼 아파트 해주신 5억 2천만 원 아직 돌려주시지 않으셨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요.
그것만 있어도 우선 급한 불을 끌 수가 있었거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시모는 먹고 죽을래도 지금 돈 없고 서던이 그 당시 안 갚아도 하신 돈이라 여태 오도록 안 돌려드렸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빌리고 갚아야 할 돈이면 서던이 왜 이날까지 아무 말 없으셨겠냐 하는데 할 말이 없었고 눈가가 뜨끔뜨끔해지는 거예요. 억울해서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걸 시집이라고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알았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이란 작자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솔직히 정의는 워낙에 아현동에서 평생을 사신 유지라 우리 말고도 돈 구할 때는 많으실 거야. 돈을 구할 때 많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가족이라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일이고 믿고 있던 저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친정엄마가 시댁을 배려한 모든 것들을 사람 사는 도리라고 있는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돕는 게 당연한 거라고 믿고 살았던 제 기본적인 생각들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저는 이 인간 말종들하고 여기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급한 돈은 언니 시댁에서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라 죽어도 돈 안 빌리겠다는 그 자존심을 친정엄마가 접은 겁니다. 울면서요. 이거 10억 빌려줄 테니까 모조리 맞고 대신에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내 머리핀 같은 거나 뻔뻔하게 그냥 가져가지 마. 어머머, 얘봐 내가 언제. 너 2달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예쁘다고 끼고 있던 내 머리핀 그거 그대로 끼고 집에 갔잖아. 너 그거 얼마짜린 줄 알아? 27,000원짜리야. 와 치사한 년. 내가 너하고 상종을 하나 봐라. 이랬나 보더라고요. 반면 저는 더 이상 이 시집과의 인연은 무리라는 생각을 했어도 혼인은 일륜지대사. 그렇게 또 쉽게 정리할 수가 없는 거라 저는 조금은 천천히 되짚어보며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시댁과는 멀리했지요. 2달을 그렇게 맹숭맹숭 지내다가 저도 부모님께 배우고 자란 게 있는데 외며느리 시할아버지 제사상을 받아들여야겠기에 장을 봐서 갈빗집으로 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우리 엄마가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엄마 설거지하는 옆에서 사돈, 지금 우리 더 이상 직원 필요 없거든요. 근데 사돈이 돈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사돈 보고 설거지를 하라고 한 거예요. 사돈 때문에 숙사포로 분통같이 설거지하는 아줌마 내보낸 거라고요. 네, 압니다. 손이 느려서 죄송해요. 도대체가 얼마나 왕비마마로 사셨으면 설거지 하나를 똑부러지게 못하세요. 그리고 말야, 지금 남의 물건이라고 퐁퐁 이렇게 마구 사용하는 심보는 무슨 심보세요? 사돈이 이런 심보로 사시니까 핑핑 잘 돌아가던 사업이 망하는 거라고요. 이러고 계신 거예요. 눈에서 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고 바득바득 이가 갈리더군요. 컵에서 광이 나게 하라고요. 부처님 믿는다면서 부처님 머리에 광 나는 거 못 보셨나? 참 꼴값을 하고 가짜내시네요. 그걸 지금 유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는 2주 전에 직접 아파트값 받으러 갔다가 당장은 먹고 죽으려도 줄 돈 없고 돈이 한 푼이 급하신 것 같으니 다만 취직은 시켜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신 거더라고요. 엄마가 설마 돈 200, 300이 궁해서 딸 치맨도 있는데 사돈 갈비집에서 설거지를 하셨겠나요? 하도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니까 바로 코앞에서 돈 벌리는 상황을 좀 지켜봐서 아파트 값을 돌려받으실 생각을 나름대로 하신 겁니다. 저는 펄펄 뛰었습니다. 당장 아파트 값 내놓으라고요. 오기가 나서 어떻게든지 이 돈을 당장에 받아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폰을 들고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돈 내놓길 요구했어요. 시어머님 그것도 대가리라고 폰을 보더니 말을 달리하더군요. 아예 처음부터 이 돈은 친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요. 다 필요 없고 당장 아파트값 내놔요. 안 그러면 당장 사기죄로 쳐 넣을 테니까. 사기죄 같은 소리 안 해. 우리 그때 이야기 끝났잖아. 돈 많은 그쪽이 다 부담하겠다고. 너 그거 카메라는 왜 찍어? 아니, 현장을 증거로 남기려고요. 어머님 자꾸 거짓말 하시는데 우리가 돈을 부담하기로 했다고요. 그래. 이게 증거가 없으니 들이밀 수도 없고
아무튼 없는 사람들 비굴하고 교활한 거 널 보면 알겠다. 돈이 없으니 이겨서 돈을 내라고. 당신은 도대체가 언제적부터 얼마나 있는 사람으로 사셨다고 없는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가 그냥 개차반인 사람인 겁니다. 시외 삼촌 말씀대로 깔보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요. 그리고 당신 없는 사람일 때 당신 힘들 때 도와준 우리 집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더군요. 이거는 오래 상대하면 저만 똑같은 사람 되는 거고 두말 할 것도 없이 저는 제 폰에서 상견례 날 식사 장면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틀림없이 시어머니란 인간이 아파트 값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영상을요. 사기죄로 쳐넣기 전에 아파트값 당장 내놓으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든 아끼는 사람이었기에 핸드폰도 사면 4, 5년은 기본으로 쓰니까 동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5억 2천만 원의 돈을 토해내더군요. 며칠 후에 엄마 통장으로 입금되었더라고요. 사람 인생사 롤러코스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날부터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철저히 모든 준비부터 하고 나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이상하게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겨울 날씨 치고 따스한 날이었는데 저는 순간 공휴일인 줄 알았다니까요. 바로 코로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님 갈비찜은 오래 볼 것도 없이 코로나 시작 10개월 만에 두 손 들고 나앉았습니다. 월세를 못 내는데 어쩌겠어요. 월세를 못 내니 교회 신자고 뭐고 없는 거죠. 그걸로 끝내면 장사 인테리어 비용이며 집기비, 재료비, 3억 정도와 인건비, 10개월 월세 못 낸 것, 그 정도 한 7억 정도 손해보고 끝났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재미있는 게요. 직원 중에 목사가 소개해주었다는 덜렁대는 아줌마가 가스를 제대로 안 잠그고 퇴근해서 식당에 불이 난 거예요. 코로나로 모두 다가 지죽은 듯이 사람 모두 사라진 세상, 왜 따로 떨어진 건물 전체를 홀라당 다 태워먹고 아무리 보험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 건물 태워먹은 값은 값대로 물어줘야 하고 다른 가게들 장사 못하게 된 비용도 모두 물어주게 된 겁니다. 제 시댁이요. 반면에 우리 친정은 코로나로 집콕 시대가 열린 세상, 전자제품 중에 TV가 불티나게 팔렸듯 TV와 한몸이 쇼파가 다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 시어머니가 갚은 5억 원을 바탕으로 일어선 겁니다. 엄마 아버지는 24시간 중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며 장사에 매달리셨어요. 아버지는 새로운 쇼파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느라 정신이 없이 바쁘셨고요. 아버지 쇼파는 다시 홈쇼핑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코로나 시작 3개월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고 코로나 7개월 만에 예전의 그 기상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집에 돌아와 있는 상태였고 다니던 회사에 일뿐 아니라 퇴근하면 가구점, 휴일도 주말도 없이 아버지 가구점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고 저녁에 베개에 머리 대면 10초 만에 잠드는 나날들. 일하는 기쁨이 돈 버는 기쁨이 뭔지 알겠더군요. 남들은 코로나로 중내산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박을 터뜨렸다고 자랑하는 게 한심해 보이시겠죠? 제가 그나마 덜 양심에 찔리는 게 부모님께서 순수익의 70%를 서울 외곽 지역에서 두 군데 무료 밥차를 운영하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있을 때 나눠야 복으로 쌓인다. 라고 하시면서요. 더 웃긴 게 그 무료 봉사를 교회 분들을 선동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불교라면서 뭔 교회냐고요? 우리 엄마 절에도 가시고 교회도 가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웬 뜬금없이 교회냐 하면요. 아무래도 기독교인 분들 중 진짜 기독교인 분들이 봉사정신에 활동적이시고 투철하시거든요. 밥차를 계획하시긴 하셨는데 같이 도와줄 분들을 찾으니 맨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마음을 사로잡으려 새신자 등록도 하신 겁니다. 우리 엄마 자신도 가구점 쉬는 날 밥차에 가서 봉사를 하시면서 목청껏 찬송을 부르십니다. 니 전 시어머니 찬송가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시더라. 나도 니 시엄마 흉내 좀 내볼까? 태산에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엄마가 열성으로 밥차를 운영하시는 거 뵈니 마음에 감동도 오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날은 무료 밥차를 운영한 지 딱 3년째 되는 날이었고, 수요일이었고, 수요일은 양지머리가 듬뿍 들어간 육개장이 메뉴라 수요일이면 서울 멀리서도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러 오시고는 했습니다. 가장 바쁜 날이라 저도 수요일날 가는 걸로 한 거예요. 그날 한 구석에서 정신없이 설거지를 하는데 멀리서 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것 같은 소란이 일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금 떨어져 지켜보니 식사하시는 손님끼리 싸움이 붙은 겁니다. 여든은 되어보시는 여자 어르신이 글쎄 육개장을 3번이나 받아 먹었더라고요. 아니 번호표대로 하는데 기술도 좋으십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 눈을 세모꼴을 하고 지켜본 다른 여자 어르신하고 싸움이 붙으셨는데 차마 여기다가 다 못 적겠네요. 너무 한심하고 유치하고 슬퍼서 눈물이 나올 지경인 대화가 오고 갔으니까요. 보다 못한 엄마가 다가가셔서 혼자 다 드시면 다른 분들 식사할 양에 피해가 가니 배부르게 드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고 조용하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대 어르신이 우리 엄마를 보더니 왠지 쭈뼛쭈뼛 뒤로 물러서시면서 그래도 할 말은 다 하시더군요. 내가 먹고 그런 날인 거예요? 무슨 노숙자 쉼터가 이래?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걸 먹었다고 창피를 주질 않나. 이렇게 할 거면 허울만 좋은 밥차 때려쳐요. 그 목소리가 덜덜 떨려 나와도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라 엄마도 저도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셨어요. 아니 지금 나이 따져보면 70이신데 팔수는 훨씬 더 먹어 보이는 외모하며 하고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정말 놀랄 노자로 변하셨더군요.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앞에 내가 뻔뻔하기가 아주 말도 못해요. 저 옆에 내 여기 올 때마다 지 혼자서 서너 번씩 국 받았다 먹는다니까. 지난주에는 육개장 속에 고기가 없다고 고기만 받아다 처먹질 않나. 내가 고기 먹은 거 봤어? 봤어? 이 옆에 내야? 그 광경을 보다 못한 저는 다른 분들 오해하시지 않게 조심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없는 분들이 다 아주머니 같지는 않아요. 없는 사람들 중에 몇 분 비굴하고 교활한 분이 계신데 바로 아주머니네요. 아니 박차만 운영하면 다야? 너 말 너무 심하게 한다. 왜요? 틀렸나요? 그쪽 형편 뭐 때문에 일이 된지 몰라도 다른 사람도 생각 좀 하시라고요. 없는 사람 운운한 거 기분 나쁘셨어요? 아주머니가 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얼굴이 벌개졌다 펄해졌다 하시는 전 시어머니께 마지막 일침을 가하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외향은 못 알아보게 변하셔놓고 배려 없는 건 어째 하나도 안 변하셨는지 참 한심하네요. 이혼한 전남편과 시아버님은 빚만 잔뜩 짊어진 식당 때문에 술과 파친코에 쩔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 시아버지는 혈압으로 전 남편은 복부에 물이 차올라서 세상을 떠났다네요. 간암으로요? 시모는 할 수 있나요? 돈 한 푼 없이 노숙으로 진전하시는 수밖에요. 없는 사람 무시하더니 시어머니 70살 나이에 여든으로 보이시는 몰골로 처한 상황이 참으로 비굴하고 교활하다고도 못하겠고 깜깜하네요. 다 자기가 하고 산 만큼 돌아온다는 옛말 틀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